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고등 내신 남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나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경제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바로 나왔는데 그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한 300산업의 발달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상매입 유상분배라는 농지 개혁 요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이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60년대 주로 60년대하고 70년대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6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워낙 오랫동안 집권했잖아요. 거의 한 18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60년대의 어떤 모습, 그다음에 70년대 어떤 모습 나눠서 보셔야 돼요. 60년대는 주로 1, 2차, 그리고 70년대는 3, 4차 경제 개발인데 좀 성격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먼저 1차입니다. 1, 2차. 자, 1차부터 볼게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했고요. 베트남 파병 등으로 자본을 마련했잖아요. 그걸로 수출 주도의 성장, 외국의 자본 기술과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해가지고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육성이다. 경공업 중심의 육성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포인트로 딱 잡으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은 2차 경제개발계획에서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산업 구조재편에 주력했고요. 경공업 및 비료 시멘트 정유산업을 육성했으면서 드디어 70년도에 바로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1, 2차 경제개발. 하여튼 1, 2차 경제개발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경공업 중심이었다는 거. 당연하겠죠. 돈이 없으니 값싼 노동력 중심으로 해서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3, 4차로 오면서 1, 2차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돈을 좀 모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좀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차 수출 주도형 바로 중화공업화 추진. 자, 이제는 3, 4차는요.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 이 경상도 해안 지역의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서요. 포항제철을 준공한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4차도 역시 중화공업 비중이 경공업 추월할 정도로 특히 4차 경제개발계획에서 1977년 럭키 세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수출 주도였던 경제 성장에 정말 그 정점을 찍었던 해가 바로 1977년 럭키 세븐. 네, 바로 수출 100억 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제 발전이 좀 위기를 가져오기도 해요. 뭐냐면 70년대 다 이제 3, 4차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위기들이 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 바로 석유 파동입니다. 73년, 78년 두 차례에 걸쳐 있는데요. 73년 그 1차 석유 파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석유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석유를 가져와가지고 무슨 물건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장점인데 석유값이 올라가 버리면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그 극복을 했냐면 오히려 그 중동 지역, 석유가 나오는 중동 지역에 가서요. 바로 이 오일 달러를 오히려 건설업 들어가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2차 석유 파동은요. 사실은 1차 석유 파동보다는 2차 석유 파동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겪는 그 경험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게 되더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1958년 이승만 정부 때 그 무상으로 제공되던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위기 오죠. 그게 58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말기란 얘기죠. 그러면서 4.19 혁명과 결합되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 무너졌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78년도예요. 박정희 정부 말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결국은 이제 이 79년도 여러 가지 어떤 정적인 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결국은 이 박정희 정부가 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공통적인 어떤 그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뭐 그냥 한번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고도 성장,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저임금 정책 추진되었고 계층 간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었고요.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 다들 향촌 도시를 떠나가지고요. 예, 향도이천이죠. 향도이천. 이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네, 이촌향도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촌향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정경유착, 재벌의 경제 독점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건 지금도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습니다.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이었기 때문에 외자 유치, 외채 부담이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고 1990년대 말 결국은 외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까지 어떤 경제 성장 봤고요. 이제 전두환 정부를 볼게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말년의 어떤 모습들, 경제의 또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중화공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제한했고요.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2차 석유 파동을 극복을 하고 드디어 이제 3저 호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호황 시기를 또 겪게 됩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앞에서 봤던 박정희 정부 때 이거 석유 파동은 고유가 때문에 우리가 휘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한테 유가가 올라가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계적인 어떤 사이클 자체가 저유가예요. 우리한테는 뭐 예스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오면서 3저 호황의 시대를 겪게 되면서 누가 그랬죠?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잘 나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김영삼 정부가 되면요, 이게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또 금융실명제 실시되었고 금융업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할 수 있는 OECD 가입, 정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떤 변화들이 이 김영삼 정부 때 많이 나와요. 어찌 본다면 어떤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그 3저 호황의 어떤 자신감, 이런 자신감들이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야,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런 게 이제 OECD 이런 데도 가입을 한 거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도 가입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아직까지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외환위기로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를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김영삼 정부 때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IMF 이제 막아야죠. 그죠? 바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면서 이 IMF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요,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발효가 되는,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자, 도시화입니다.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고요. 도시 문제가 발생했으면서 농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농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도시로 막 몰리니까 교통 문제도 발생하고 빈민촌 등장하죠. 지금도 아주 서울은요, 지금 막 너무 막 대도시는 막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동자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기본이었어요. 왜?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 삼은 거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합니다. 저임금, 열악한 환경. 자, 이러면서 전태일 이런 인물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걸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그 시점이 1970년. 그러니까 197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1, 2차 경제개발 계획 때문에 쭉 성장을 하면서 경부고속국도도 놓여지고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막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 근데 그런 빛이 있다면 또 어두운 그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전태일 분신 사건과도 맞물리고 있더라.
그런 어떤 경제성장의 발전들이 바로 이런 저임금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희생 속에서 나온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되어서 이제 79년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YH 무역 사건. 그러니까 가발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회사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야당 당사에 와서 시위를 하면서 저항했던, 하지만 거기에 박정희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시키면서 해체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사태, 이런 것들이 바로 YH 무역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유신 체제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노동조합 결성이 증가가 되었고요. 외환위기, IMF 사태 이후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더라. 진짜 제가 1997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2월 달에. 그 이전의 모습과 그 97년도에 IMF가 터지거든요. 전 정말 그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나? 할 정도로. 그 이전까지는 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그렇게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생소했고요. 예, 그냥 당연히 정규직이지. 근데 어쩌면 그 IMF 사태 이후부터는 정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졌고요.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졌고요. 진짜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농촌 문제를 볼게요. 심각하죠. 뭐 지금도 가시면 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만 계실 정도로 많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이제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아까 이촌양도 했잖아요. 이촌양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1970년대 이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해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거예요. 근면자주협동 정신의 바탕, 국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 유신체제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 농촌 실질 소득의 믿음. 뭔가 액션은 있는데 그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또 반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외국 농산물 개방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전두환 정부 때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되었고 이게 타결된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이러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 농가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농촌 문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발달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뭐 한류, 이렇게 세계로 펼쳐진 모습. 제가 남미를 갔다 왔는데요. 와, 칠레 쪽을 갔다 왔는데 그쪽도 한류가 대단합니다. 정말 이 한류 어떤 그 아이돌이 떴다 그러면요 난리예요. 굉장합니다. 스포츠의 발달, 프로스포츠. 저는 프로야구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80년대 이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국제교류 확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들이 지금은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핵심 뭐냐면 경제개발계획 이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 땅의 기적은 100년 동안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땅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과연 우리에게 마지막 또 과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또 해야 될 숙제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